원전 얘기 나왔는데 또 전공은 또 우리 조 예. 연구위원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한수원이죠. 네. 한수원이 해운대구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에 대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일단 처음 말씀드릴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아마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공청회를 몇 번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 법률적인 요건이 있답니다. 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냥 횟수 채우기 위한 진짜 시민들에게 이야기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여러분에게 충분히 드렸으니까 우리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 쪽에서 이제 의혹이나 반감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반대 여론을 하니까 막 급하게 뭐 오늘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 이래 채우는 걸로. 야, 세상에 이런 공청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집행을 하는 쪽에 대하여서는 뭔가 이게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공청회에 맞느냐? 횟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답을 내놓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 자료 열람을 해운대구에서 52명, 금정구에서 34명, 수영구에서 33명이 그 자료를 열람했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세 구의 인구가 얼만데 인구가 얼만데. 합해서 100명 좀 넘는 인원이 네. 그 자료를 보고 열람을 했다고 요건을 갖췄습니다라고 넘겼다는 게 이게 전적으로 뭐 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탈원전에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공기업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는 방식을 취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자기들 생각은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이 탈원전 폐기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고리원전에 대한 태도를 대단히 유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빌 언덕이 있네.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기업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정부에서 너 그런 식으로 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왜 그렇게 날림으로 해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수력원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 수명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속이나 흐름이나 기관들이 이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찌꺼기도 많이 생기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30년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어떤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땜질 해가지고 부속 깔고 해가지고 더 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명히 30년이 보장하는 안전, 다시 말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높아진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의 이런 진짜 초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30년 전에 재료로 지은 건물과 지금 30년 지나서 지은 건물의 내구성, 강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죠. 기술이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오래 쓰면 아무리 우리가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갖고 있는 안전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오래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래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단히 대중들에게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개입하고 관여해서 뭔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그 안전진단 다 하고 시민단체들이 가서 다 보고 하면 되죠.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전혀 개방하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오. 그럼 그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체르노빌에서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쓰리마일에서도 났고 났죠.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다음 후쿠시마에서 났고 안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안전한 기준에서 세운 30년, 거기에다 한 10년 정도는 뭐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시민들을 설득해라.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도 안 들어주고 자기들은 그냥 법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대로. 법과 법대로는 할 수 있죠. 법대로는 공청회 몇 번 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몇 % 이상 만족도가 찬성이 나오고 하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워낙 그 형식적인 법대로를 좋아하는 정부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수원도 그런 방식으로 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저는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이건 부산 시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의 문제. 이걸 그렇죠. 한수원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갈 마음의 자신과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핵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시민들이 다 동의하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묻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원전이 운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이 폐기된 그 연료봉을 보관할 장소를 아직도 못 찾고 모든 정부가 미뤄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핵연료봉이 더 이상 수조에 보관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임시 저장소를 또 고리에다가 만들자 이랍니다. 그러면은 원전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안전의 문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문제를 부산 시민이 안고 그다음에 핵연료봉, 아까 제가 옹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안반 그리고 수키로 밑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고 사람이 옮기지 않습니다. 모든 게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거기에다가 수조에 짓는다는 거예요. 수조에 보관하는 건 이제 넘쳐서 폐기 연료봉의 장소를 원전에다가 고리에다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야, 우리 그럼 뭘 얼마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생산의 상당 부분이 또 수도권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누어서 보관하자. 하도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핵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보관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야, 니들이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면 좋아. 세종에도 보관하고 서울에도 보관하고 용산에도 보관하고 나눠서 보관하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수익자 부담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 원전의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원전 해체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체를. 예. 지어놓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거가 굉장히 고수익입니다. 우리가 해체의 경험치를 늘려야만이 지금 우리가 폴란드라든지 유럽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그 원전이 자기네가 못 지으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체를 해줘야죠. 그것도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체하면서 해체 기술을 쌓아가지고 해체에 대한 것도 수출을 해야 된다. 저희들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저는 8년 정도로 봅니다. 2023년부터 2031년에 아마 이게 완전히 포화 상태로 가고 지금은 포화 상태가 아마 70%에서 한 80% 정도 포화 상태니까 남은 20% 정도를 한 7, 8년 있으면 완전히 포화가 되고 그다음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장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저는 그 8년의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시민들로부터 모든 동의를 구하고 짓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